이번 영상은 먼저 몇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카카오뱅크의 일봉 차트인데 9월 2일 목요일날 시초가가 마이너스 7.88%, 참 뭐 자고 일어났더니 느닷없이 시초가부터 개파락이 나와서 7.88% 하락한 채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또 SK바이오팜, 이 종목도 이날 2월 24일 수요일날 시초가가 마이너스 11.86%, 참 한숨 하루 자고 났더니 이렇게 11%가 넘게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이브란 종목도 보게 되면은 이 6월 29일날 화요일날, 그렇죠, 시초가가 7.53% 하락 출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동부제철, 이 종목도 이날 6월 29일 화요일날 마이너스 9.38% 개파락 출발. 자, 지금 보신 이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그렇죠, 시초가부터 이렇게 개파락이 나온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블록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거래소 시작 전후, 그렇죠, 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주식을 대량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이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이 매도자와 이를 매수할 수 있는 매수자 간의 거래를 체결시켜주는 제도다. 여기서 이 블록딜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시간의 대량 매매라는 제도를 만든 것은 이 거래소 시장에 한꺼번에 대량의 주식이 거래될 경우 주가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런 기관이나 이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장 시작 전이나 장 마감 후 이 시간의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제도가 바로 이 블록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블록딜은 사전에 미리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이렇게 합의를 구해서 정해진 가격에 따라 주식 체결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전일 종가 대비 할인된 가격, 이게 문제죠. 그렇죠? 뭐 평균 4에서 8%인데 뭐 성장성이 나쁘거나 보유자가 블록딜을 하려고 자신의 물량을 내놓았을 때 사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주식들은 이 할인율 이상으로도 싸게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10%, 11%대도 매물을 내놓죠. 그래서 아까 뭐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시초가가 11% 이상 개파락으로 출발했죠. 그만큼 대량의 보유자가 빨리 자신의 물량을 대량으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더 크게 놓음으로써 매수자를 찾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해당 종목의 큰 대량 거래로 인해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시간의 매매를 통한 매수자와 매도자를 미리 정해서 해결하는 제도,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할인율이 그러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만 이루어진다면 상관은 없는데, 그러한 할인율이 문제는 바로 다음 날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모든 종목들이 바로 그러한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가 느닷없이 개파락한 그런 모습을 일봉 차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대량의 보유자가 매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량을 할인된 가격에 판다. 사줄 사람 나와주세요. 또 매수자는 그러한 할인된 가격에 매수를 하고 바로 주가가 뭐 상승한다던가 또는 시초가가 할인된 금액 이상으로 출발을 했을 때 바로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들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그런 문제는 자신들이 어쨌든 매수와 매도를 합의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이전에 매수했던 사람들, 이런 구간대던 이것이 보호예수가 물량이 블록딜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던 이 종목의 성장성만 보고
매수를 했던, 이런 데서 매수를 했던 그런 분들은 이런 느닷없는 하락에 그냥 앉아서 손실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바로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블록딜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물량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의무 보호 예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제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또는 인수합병 유상증자들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제도, 그래서 의무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최대주주가 대량의 주식 매각을 통해서 주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된 제도가 바로 의무보호 예수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6개월, 꼭 6개월은 아니죠.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기업별로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이 지나면은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었던 그 기간 내에 이것이 지나버리면 이제 거래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특히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이런 블록들을 통해서 느닷없이 주가 자신의 보유의 대량 물량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런 블록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렇게 신규 종목들이 많이 있죠. 신규 상장주들. 그렇죠. 이렇게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상장하기 이전부터 이제 투자를 통해서 그 종목을 물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증시에 상장을 함으로써 그 종목은 더 시장에 관심을 받고 다른 일반 개인 주식 매수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던 비상장 주식 때 매수했던 그 물량을 상당한 차익을 얻은 채 이런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고 블록들을 통해서 물량을 뱉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보호예수 물량이 일반 종목들에서 특히 이 신규 상장주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이제는 물량을 갖고 있는 그런 공시 내용인데 먼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요번에 이제 블록들이 한번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전체 의무 보유 확약 기간에 따른 이제 기간별 배정 수량 미확약이 140만 주, 뭐 15일이 7만 9천, 그렇죠. 1개월이 뭐 31만 주, 3개월이 50만 주, 6개월이 130만 주. 그렇죠. 의무 보유 확약 기간, 거기에 따른 비중. 이 물량이 언제든지 1개월이 지났을 땐 300만 주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3개월이 지났을 땐 50만 주, 6개월이 지나고 나면 130만 주가 언제든지 아까 본 것처럼 블록들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카카오뱅크도 있고 또 크래프톤이란 종목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상장을 했죠. 뭐 미확약이 300만 주, 그렇죠? 그리고 15일 뭐 3만, 1개월 보호예수 기간 96만, 3개월 130만, 6개월 21만. 언제든지 이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물량이 블록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기간. 그렇죠? 배정 수량, 기간별에 따른 배정 수량. 뭐 미확인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그렇죠. 6개월일 땐 390만 주, 상당한 물량. 3개월일 때도 330만 주.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물론 이렇게 기간별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블록들이 나오는 그 날이 반드시 뭐 6개월 지났다고 해서 이 물량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고 뭐 7개월째 이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8개월째 느닷없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종목들은 불확실성이 다 있습니다. 뭐 개별 이슈가 있던 뭐 시장의 외부적인 요소가 있던 그렇지만은 그 외에도 이렇게 신규 상장주나 또는 유상증자 뭐 이런 했던 종목들의 대규모 손바뀜이 있었던 종목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블록들을 통한 의무보호 예수 기간이 끝난다면
그렇죠. 이런 확약 기간이 끝난다면 이런 대량의 물량이 블록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규 상장주가 이런 블록딜을 통해서 주가가 항상 블록딜 했다고 해서 쭉 빠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뭐 이건 뭐 SK바이오팜은 좀 빠졌지만은 블록딜 이후에도 주가가 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신규 상장주에 많이 매매하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뭐 블록딜 이후에 매수를 했다면은,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상승을 했다면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렇죠, 블록딜한 싼 가격에 매수해서 좋은 수익률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만 그렇지 않고 이런 일반적인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거나, 그렇죠, 그랬던 분들은 느닷없는 이런 블록들의 물량으로 인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뭐 7%, 8%, 10% 손실이 확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신규 상장주들 블록들 많이 나오는 건 물론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도 신규 상장주만의 메리트,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떼타지 않은 종목이고 또 앞으로 성장성이 있어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신규 상장주들을 매매를 할 때에는 항상 머릿속에 이러한 기관들이 배정받은, 외국인이 배정받은 뭐 이런 블록딜 할 수 있는 언제든지 보호예수 물량, 이 물량이 언제 확약 기간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꼭 반드시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블록딜로 인한 일반 그 전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뭐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론화돼 갖고 어떤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항상 신규 상장주들에는 이런 위험성은, 그렇죠,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뭐 몇 개월에 얼마만큼의 물량들이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지 크래프톤도 한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거 외에는 이 신규 상장주가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에서 블록딜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런 의무 보호 기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접근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불확실성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 말고도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에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것마저 추가가 된다면은 우리가 더 매매를 할 때에는 더욱더 확인을 잘 하고, 이미 심리적으로 신규 상장주를 매수를 했다면 언제든지 이 기간 이후에 이 물량들이 블록딜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심리적 대비도 할 수 있어야 느닷없는 이런 뭐 몇 프로짜리 막 9%, 10%, 막 11%짜리 이런 하락을 심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블록딜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의무 보호 예수, 그리고 실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이런 보호 예수 물량들 우리가 어떻게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 그렇죠? 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부분을 신규 상장주 매매를 자주 하신다면 꼭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